지금은 소속사도 매니저도 없이 혼자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허름해 보이는 동네에 자리한 라이브 카페. 벌써 온 거야? 에코를 내가 안 써. 내가 아주 그냥 생일 맞이를 해서 김현수 선생님의 생일 축하를 마음에서 노래 믿고 해도 될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은 한 남성의 생일 파티에 초대 가수로 무대에 서게 되는데 출연료는 따로 없고 손님들이 성심성의껏 꽂아주는 TV 수입원이랍니다. 다행히 이 박사의 노래 덕에 신바람이 난 손님들. 흥에 겨워질수록 지갑은 열리기 마련. 그래서 분위기를 띄워주는 게 중요하다. 잘 나갈 때는 노래 한 곡을 부르고 1,000만 원까지 받았다는 이 박사. 이제는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그 어떤 무대라도 가리질 않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공연을 마치기 무섭게 라이브 카페를 빠져나가는 이 박사. 비오는 거리를 우산도 없이 어딘가로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데요. 이제 어디로 가세요? 이제 내가 아는 라이브 카페 또 전화를 해서 또 찾아가야죠. 물어 찾아가야죠. 아 이게 예약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현장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현장감이 좀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이야기 돼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가 또 아니니까 그냥 현장 맞닥뜨리는 거지 뭐. 일찍부터 첫 공연을 마친 덕에 또 다른 무대를 찾아가 보려는 것. 그렇게 빗길을 걸어 지인이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에 도착을 했건만 하하, 이거 본 입구부터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너도 노력해 찍어. 해, 시간이 가 시간해. 내가 하라고 그러. 손님이 없는데도 무대를 강행하는 이 박사. 비록 한 테이블이지만 자리를 차지한 손님을 위해서 공연에 나선 건데요. 듣는 이 없어도 무대에 서면 최선을 다하는 이 박사. 하지만 팁을 줄 손님이 없으니 벌이도 없는 것이겠죠. 회장님 감사합니다. 좋아. 아쉽겠어요. 손님이 없어서. 그럼 이따 오면 되지 뭐 가지고. 이따 또 오실 거예요? 그럼 딴 들렸다가 다른 데 들렸다가 또? 딴 데 들렸다가 시간 되면 오고. 자 이제 또 사장님. 이런 일이 적지 않은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 이렇게 무대를 찾아 떠돌면서 느끼는 서러움이야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랍니다. 손님이 없을 때 이렇게 와가지고 연습만 하고 갔을 때는 나도 진짜 뭔가를 보탬을 줘야 되는데 좀 보탬을 못 주는 데서 안타까운 많이 한이 없습니다. 안타깝긴 하죠. 아버님 이제 또 이동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이제 또 손님 또 여기 있나 한번 가보려고요. 아, 첫 번째처럼 많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 좋은데 대박이 돼야 되는데. 쉴 틈도 없이 다음 무대를 찾아 나서는 이 박사. 그날의 운에 따라서 벌이도 달라지는 상황. 이곳에선 운이 따라줄까요? 손님 있다? 손님이 없네. 춥고. 앉으세요 잠깐. 조금 이따가 손님들 오시면. 하지만 이번에도 손님이 없습니다. 손님이 오길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초조함도 커져만 갑니다. 손님이 오는 게 뭐네? 오늘 일요일인데다가 비도 와가지고 손님이 없어서 오늘은 조금 공연하시기가 좀 민망스러웠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와야지 뭐 수 없잖아. 그러세요. 나하고 가도 반갑게 해주니까 고맙잖아. 아이, 늘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연히 와야지. 오늘 손님이 없으니까 내일하고 모레 또 계속 오죠. 그러니까 우리 단체 손님 안 하면 그래 알았어.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그래 알았어. 갈게. 이번엔 무대에도 서보질 못하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첫 끝발이 개 끝발이. 오늘은 개털이야. 이런 날이 좀 가끔 있나 봐요, 그래도. 아, 그 요즘에 이제 그 노래방 문화들이 많아서 라이브 카페가 잘 안 되는 날이 좀 많아요. 아쉽겠어요, 이런 날마다. 그러니까 이제 금토일, 목금토는 잘 되는데 나머지들은 허당이 많아. 그래도. 그래도 혹시나 하고 나가는 거지 뭐. 놀면 뭐해. 혹시나 하는 기대가 무너진 탓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 집은 어디예요? 아, 집이 여기 2층이에요, 2층. 상가 건물 2층 사무실을 개조해서 만든 집. 이 박사가 43번째로 이사 왔다는 월세집입니다. 단출한 살림살이 탓인지 유난히 썰렁하게 느껴지는데요. 집에 와서야 무대 의상을 벗는 이 박사. 고단한 하루가 오늘 끝났네요. 그래, 맞아. 불안은 모르겠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오늘 하루 손님들에게 받은 팁 정산. 호호, 제법 많이 쏟아져 나오는 10,000원짜리 지폐. 오늘 하루 얼마나 버셨나요? 밥 먹고 차비 오고 한 20만 돈 되는 거. 경비가 그러니까 한 7, 8만 원 나갔네. 왔다 갔다 하고 택시 타고 어쩌고저쩌고. 많은 듯 보여도 남는 건 별로 없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서야 늦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이 박사. 불안정한 수입에 하루하루 아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 박사. 천만 씩만 받고 오를 땐 하루 공연이 3개면 얼마 3천, 4, 5천이 왔다 갔잖아. 예. 그걸 벌써 1년치 돈이 다 들어가고 돈이 얼마인데. 1990년대 일본에서 데뷔. 꿈의 무대라는 부독한 공연장을 꽉 채울 만큼 인기가 대단했다는데요. 인생의 상승곡선을 타던 그를 끌어내린 건 원치 않는 사고였습니다. 2001년도 6월 달엔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그 왼쪽 다리 다쳐가지고 골절상을 입어가지고 곤두박질 치게 된 거지. 아주 계속 그냥 몇 년, 한 10년 가까이, 15년 가까이 그렇게 됐으니까 다 왼쪽 다리 7년 다쳤지. 그다음에 나가지고 활동하려고 그러다가 또 오른쪽 다쳤지. 그냥 한 10년 이상을 그냥 활동을 못했죠. 공백기에 재혼으로 가정을 꾸렸던 아내와도 헤어졌다는 이 박사. 2년간 예약됐던 행사가 모두 취소되고 위약금까지 물어주게 되면서 100억이 넘는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새벽녘이 돼서야 집안에서 유일하게 난방이 되는 거실에 지친 몸을 누이는 이 박사. 아버님 주무시기 전에 무슨 생각하세요? 뭐 그전에 떴을 때는 걱정이 없었는데 요즘엔 자꾸 잊혀지는 가수니까 벌써 세 달을 걱정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달 일 걱정해야 되고 이제 12월 달인데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인데 아우 빨리 겨울이 지나가야 봄이 돼서 일이 들어오는데 그거 걱정하는 거지 뭐 딴 게 뭐 있겠어 우리야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손 좀 꺼져 졸려. 아유. 알았어요. 주무세요, 아버님.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외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40년 넘은 가수의 옷장이라기엔 뭔가 초라해 보이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옷이 많이 없네요. 네, 많이 없어요. 한 60개 정도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요, 그게? 그 전에 다쳐가지고 이제 가수 안 하려고 악보하고 옷하고 다 정리했지. 저 경상도 봉화 같은 데 가면
말 그대로 나는 자연이다 같은 데 가서 서예나 하고 그냥 글을 하던 거지 뭐. 100억이 넘는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지고 이혼까지 하면서 한때 이 박사 모든 걸 내려놓으려 했었습니다. 글을 썼는데 또 애들 자꾸 하라고 그래서 맨들맨 노래가 야야야 이게 몇 개 없어요. 몇 벌 남지 않은 옷이지만 신중하게 골라보는데요. 밖으로 나설 때면 늘 그렇듯 가수 신바람 이 박사로 변신합니다. 구두도 다 정리했었어요. 싹 다 버렸죠. 아침부터 화려하게 단장을 하고 어딜 가려는 걸까요? 화려한 공연 의상을 입고 도착을 한 곳은 인근의 재래시장. 아니 이게 얼마 이게? 이거 5,000원인데요. 5,000원? 그 깎아봐. 아유, 1,000원, 1,000원 깎아봐. 4,000원에. 예, 예. 그건 4,000원. 예, 4,000원에. 알뜰한 그는 냉이 하나를 사더라도 그냥 사는 법이 없습니다. 저기 저 묵은지에다가 집어넣을 김치. 네. 오케이. 김. 이제 껍질 이런 거 좋아하시고 살림을 도맡아 한 지 10년이 넘다 보니 장보는 솜씨가 여느 주부 못지않게 꼼꼼합니다. 싸게 될 테니까 팬인데 눈 한 번만. 예, 근데 노래 또 영상이 돼. 드릴게, 서비스. 알아서 영맨에 이제 영맨 자리에서 일던 나라 영맨 힘찬 날개 달고 가자 영맨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나도 신이 난다. 오케이 간다. 고맙습니다. 계세요. 예. 오늘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니까 되게 신나고 좋잖아요. 즐기잖아요. 네.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그는 천상 연예인. 시장에 가더라도 반짝이 의상을 챙겨 입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보다 말고 갑자기 옷가게로 들어가는 이 박사. 아유, 신나. 네, 재미 좋았죠? 잘 지냈어요? 아우, 신나. 재미 추워요? 좋았죠? 네. 과거 잘 나갈 때는 자주 오셨죠? 그때 잘 나갈 때는 옷 자주 해 입었었고 멋진 가수예요. 응, 황금색 반짝이 좀 없을까? 황금색 반짝이 이쪽 안쪽에 있어요. 여기 아이고, 보시면 돼요. 이게 트롯 가수에겐 생명과도 같은 반짝이 의상. 이 박사님 패션 감각 괜찮아요. 좋아요. 보기 좋잖아요. 지금 보시기에도. 연예인다운 맛이 있지 않습니까? 가수다운 맛. 예. 가수를 하기 전 양복 디자이너를 6년간 했었다는 그답게 옷고르는 안목 또한 까다롭다는데요. 어떻게 이걸로 하고 싶어요? 보통 얼마나 돼, 이게? 요건 조금 고가예요. 예, 고가인데 아직은 그럼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예, 돈 많이 벌어서 다시 한번 그래요? 찾아뵐게요. 잘 이거는. 생각해보고 또 그럼 오셔요. 오케이, 감사해요. 마음에 있을 때. 예, 그래요. 예, 그래요. 예. 구경만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눈치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비싸. 비싸요? 돈이 비싸. 그거 옷도리 하나 마침 내가 한 달에 방세에다가 전기세 2달 쳐오도 남어. 여기가 선배님 사시는 곳이에요? 사준 데보다 작업실 같은 데인데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는 데고 차답게 해가지고 허허, 근데 웬 강아지도 있네요. 신났어. 얘 누구예요? 그 제가 얘가 우연찮게 같이 살게 된 이제 운명 같은 3월이라는 개인데 얘가 아팠어요 뇌를.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제가 키우게 됐어요. 아 그럼 지금 같이 예. 다른 사람은 없고요? 예. 뇌수종으로 안락사될 뻔했던 강아지를 김장훈 씨가 품었다는데요. 반려견 3월이와 가수 김장훈이 단둘이 사는 공간. 연습실로 쓰던 이 스튜디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답니다. 연예인 건물주가 흔한 세상 30년 동안 활동하면서 본인 소유의 집도 차도 없다는 김장훈 씨. 여기도 월세라네요. 가끔 뭐 강연 같은 거 비대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밀릴 때도 있고. 현재는요? 어? 현재는요? 현재는 준수해요. 2달 밀렸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자의반 타의반으로 활동이 뜸했다는데요. 무대 의상들도 한동안 쉬었답니다. 이런 거는 진짜
이거는 고 앙드레김 선생님 작품이에요. 명화 특집. 영화 특집. 네, 명화. 이거. 이 한복 치마는 특별히 아끼는 무대 의상이랍니다. 왜 BTS 오태준 김리을이라는 작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완전 유명해지기 전에 그때 우연히 만나서 의기투합해서 한복을 한번 글로벌을 해보자. 와 나중에 되게 반갑더라고요. BTS 옷도 하고 그래서. 김장훈 씨는 개성 넘치는 무대 의상과 퍼포먼스도 유명하죠. 발차기, 와이어 액션 등 볼거리 넘치는 그의 콘서트는 매진 세례를 이루며 그를 공연계의 신이라 불리게 했는데요. 매출로 치면야 뭐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몇천억 했겠죠. 그것도 있고 행사도 있고 뭐 음반 판매도 있고 뭐 광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과거 이야기잖아요. 지금 현재잖아요. 우리 현재 만났잖아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 걱정을 해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생각한 게 처음이에요. 아 진솔하다 오늘. 독도 지킴이 등 각종 기부 활동으로 기부의 아이콘이기도 한 김장훈. 지금까지 해온 기부액만 200억 원에 달한다지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예전엔 음악에 밀려 뒷전이었던 자신을 돌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뭘 그렇게 열심히 드십니까? 뭐예요? 경옥고라고. 아 이거 죽어. 그 주로 이제 공진단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연예인들. 근데 경옥고야. 하루에 챙겨 먹는 약과 건강기능식품만 수십 가지 달한답니다. 집안에 쟁여둔 상비약만 이렇게나 많습니다. 뭐 이렇게 약이 많아요? 약국이에요 약국. 약국? 약국. 아 제가 초등학교 3년을 학교를 못 갔어요. 왜요? 기관지랑 뭐랑 악성 빈혈이라서 병원에서 링거 꽂고 3년 동안을 병원에서 꼬박 살았거든요. 몸이 진짜 약했고 그리고 막 기관지 천식 때문에 진짜 젊은 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일생을 거쳐서 제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약을 먹으면서 가장 잘 들었던 것들을 총 집대성해 놓은 게 이거야. 건강관리의 비법, 각종 건강기능식품과 약이었군요.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늦은 점심을 준비한다는 김장훈 씨. 그런데 무슨 거창한 요리를 하려는지 돗자리까지 등장했습니다. 피를 맑게 해주는. 미나리를 씻을 때 식초가 필수라지요. 미나리가 병충해 이런 게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파라 거머리? 이런 거. 거머리였죠? 네, 뭐 그런 게 있어서 직접 담가놓으면 괜찮아요. 제법 살림 고수의 향기가 느껴진다 했더니 이번엔 앞치마까지 등장했습니다. 아니 기분이 좋잖아 그냥. 뭐 하는 거 같잖아. 첫상 혼자 살 팔자야. 재밌어. 오늘의 요리는 나박김치. 김장할 때처럼 돗자리 위에서 해야 제맛이랍니다. 그런데 돗자리 위로 난입한 귀여운 회방꾼. 사머리는 간식 중에서도 배춧잎을 가장 좋아한다네요. 김장훈표 나박김치의 비법은 바로 요 면포에 있답니다. 터져서 색깔 나오죠? 담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춧가루를 넣으면 막 퍽퍽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는 고춧가루 넣으면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 물만 이렇게 짜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맑아지잖아.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맛이 특징이라는 김장훈표 나박김치. 이대로 이틀 정도 숙성시키고 나면 제대로 맛이 든답니다. 이번엔 간단해 보여도 맛내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은 시금치 나물에 도전했습니다. 시금치를 데치는 데도 비법이 있다는데. 하나, 둘, 셋. 정확하게 32초. 그리고 찬물로 직행하는 시금치. 너무 많이 드시나?
살짝 숨 죽을 정도만 데치는 것이 시금치 나물의 포인트. 활용 점정인 깨까지 뿌려주면 시금치 나물 완성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는데요. 이제는 건강을 위해 배달 음식 대신 직접 만들어 먹으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아, 그런데 김장훈 씨, 왜 반찬만 먹고 있어요? 근데 밥은 안 드세요? 네. 이렇게만 드세요? 네. 왜요? 다이어트요. 안 먹어버렸다니까. 시금치 몸에 좋은 건 아시죠? 네. 단백질. 남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 다이어트에도 늘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 의지할 사람 없이 홀로 자신을 돌봐야 하는 생활이 외롭진 않을까요? 근데 희한한 게 제가 원래 절대로 혼자 밥을 못 먹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병원 생활 3년 하고 항상 혼자여서 이제 아버지 없고 엄마 사업하니까 혼자 밥을 먹어서 그렇게 싫어서 항상 나이 들어서 누가 같이 있어야 먹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웃긴 게 자기가 가장 싫어했지만 익숙한 환경인가 봐요. 혼자 먹었던 게 지금은 혼자 먹는 게 편해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떠나버린 아버지, 그리고 오랜 투병 생활로 유난히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제일 맛있어. 이번엔 또 뭘 드시나요? 뭐예요? 넣는 게? 설탕물이요. 설탕물? 제일 맛있어. 설탕물을 드신다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먹으면 또 좀 겁나잖아요. 혈당이랑 혈행을 관리하는 거를. 아니 그 설탕을 안 드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 땡기니까 몸이. 먹는 거 하나도 범상치 않은 이 남자. 저는 약간 정신으로 가는 거야. 아니 이거 먹었으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아, 참 정말로 못 말리는 약사랑이군요. 어스름해질 무렵 어디론가 향하는 김장훈. 아직 오늘 저거 공연 연습. 와 진짜 오랜만에 정말 설레. 며칠 후에 있을 비대면 공연을 위해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방역 수치 검수하고 자체 소독도 필수입니다.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연습실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의 남다른 약사랑. 너 열 있지 않아? 없어요.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내가. 하는 건 뭐예요? 홍삼이요. 뭐 이렇게 뻘쭘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연습을 해가지고 5개월 만이라가지고 그냥 딴 거 먹어요. 뭐 드세요? 이거요? 녹삼환이라고요. 저기 홍삼이잖아요. 이거 녹용 플러스 홍삼. 가방은 네. 가방에서 뭐 많이 나오네요. 이거 저거 필요한데 거의 약이에요 약. 걸어다니는 약국. 수십 년간 제가 하면서 가장 좋았던 약들을 갖다가 임상을 저를 통해서 한 다음에 다 갖고 다녀서 한 100종류? 어딜 가든 약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데 이토록 약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높은 데 있으면은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의 공황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저처럼 뭐 좁은 데 들어가면은 뭐 있고 그러는데 예전에 이제 터널 들어갈 때부터 차 들어갈 때부터 두근두근해요. 딱 막히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하면은 아 이거 있지 안 되면 이거 먹으면 되지 뭐 딱 그래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 그러면 괜찮아요. 지난 2008년 그는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고백했습니다. 특히나 공연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면 갑자기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답니다. 공황장애로 투병 중 가수에겐 치명적인 성대결절까지 찾아와 그를 괴롭혔고 7년 전 세 번째 성대결절이 발병했을 땐 그는 무너져 내렸답니다. 말도 못했죠. 그러니까 말하는데도 말을 안 듣니까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진짜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로 뭐가 있었냐면 그 와중에 또 경제적인 걱정이
노래를 해서 돈을 벌어야 돈 벌어놓은 게 없는데 내 혼자 같으면 떠나겠지만 뭐 가족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이거 막 진짜 별 어디서 돈 안 떨어지나? 100억 떨어지면 다 주구나 그냥 가버릴 텐데 그래 노래 안 해도 좋아 오케이 근데 뭐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막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 이제는. 지금은 어디 가세요? 네, 제가 좀 연락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력서 가지고 한번 찾아뵙는 거예요. 그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인근의 한 가구점. 안녕하세요. 바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먼저 이력서를 건넨 후 반응을 기다리는데요. 천천히 이력서를 검토하는 사장님. 이럴 때가 한지일 씨는 가장 초조하다고 합니다. 과연 사장님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 근데 배우분이신데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상당히 네. 힘든 일인데. 아니 저기 시켜만 주신다면 전 자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들러주세요. 네. 그때 결정하시고. 네. 네. 이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꼭 좀 연락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 되더라도 연락 좀 주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시켜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연락 올 것 같아요? 연락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배우라는 걸 알았잖아요, 거기서는. 그게 왜요? 배우 하면은 저 사람이 일을 잘할지 못할지 갖다가 아예 생각도 하기 전에 아예 연락 안 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요. 이번에 그가 찾은 곳은 얼마 전부터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된 닭갈비집.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또 왔습니다. 네, 또 왔습니다. 네.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손에 익지 않은 일이죠. 애기는 어느 쪽에 앉으시겠어요? 네, 제가 해드릴게요. 치즈 닭갈비 2인분 네. 치즈 닭갈비 2인분. 네, 치즈 갖고 왔네. 그다음에 주먹밥 주먹밥 하나 주세요. 주시고 손님이 많은 주말이면 더욱더 정신이 없다는 한지일 씨. 9번 거 맞았어요? 이거 9번 거 맞습니다. 네. 네, 손님. 네, 손님. 0번. 네, 맞습니다. 이게 88하고 네, 0번은 여기. 0번은 여기 있죠. 0번은 또 있죠. 0번은 아, 0번은 있죠. 네. 0번은 12번에 볶음밥인데 볶음밥은 안 해보셨으니까 배우셔야 될 텐데요. 네. 그러면은 처음으로 해보는 볶음밥. 손님들 앞에서 긴장한 모습. 잘할 수 있겠죠? 하트 만들어주세요. 에이? 아니 그 어렵다는 하트요? 모양은 없지만은 뭐 요 정도는 그냥 양해 좀 해주세요. 조금 이따가 드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되게 적극적이고 친절하시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손님 원하시는 거 바로 만들어주시고. 근데 인상도 좋으시고 친절하셔서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엔 호텔 웨이터 시절에 자주 했었던 그릇 닦기. 그래서인지 능숙해 보입니다. 이번엔 실수 없이 잘 마칠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저희 이거 8개씩 이상 올려놓으시면 안 되거든요. 아유 그거 교육 못 받았어요. 죄송해요. 그 이유는 8개씩 되어 있는 거여가지고 만약에 고를 때는 이 아래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아, 요 밑에 있나요? 네. 잘 나간다 싶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 일리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건 구사리 맞. 네, 손님. 그런 건 구사리 맞아도 돼요. 손님이 드물 때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루가 끝이 납니다. 그날 밤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한지일 씨. 식당 일이 고돼서인지 저녁 식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겨우 챙겨 먹는 건 사과 반쪽. 미국에서 선생님이 이제 한창 일자리 구하실 때 그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직접 가서 이력서 내고 막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항상? 미국에서는 제가 LA에 살 때는 하루에 한 12군데까지 가봤어요. 가구점, 안경점, 마켓. 그냥 왜 이렇게까지 하셨던 거예요? 제가 놀고 있으면은 누가 저 살 수 있게끔 밥 먹여줍니까? 70년, 80년도에는 그것도 잘 나갔고 또 사업으로도 성공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 바닥 인생을 사는가 하고 흉볼까 봐 무서웠고, 남들은 왜 미국에서 15년씩 이렇게 외국 생활을 했냐고 하지만은 한국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몰려와서인지 좀처럼 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외출을 준비하는 모습에 기합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가방을 들곤 서둘러 떠나는데 시내 한복판을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에도 뭔가 기운이 넘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예상치 못한 장소, 바로 디자이너 앙드레김 샵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정말 참 이거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의상 디자이너 앙드레김 선생님 외아들입니다. 김중도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선생님 예전에 그 배우 활동하실 때부터 팬이었고, 이제 아버지가 그 선생님 예전에 모델로 나오셨던 말씀 해주셔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이유는 시니어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랍니다. 김중도 전 대표님 이렇게 만나본 게 나로도 굉장히 영광이에요. 그래서 날 또 기억해 주니까 더 고맙고요, 진짜. 예. 저는 근데 아버지랑은 또 별개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원래 한지일 선생님 팬이었었고, 예, 그래서 드라마 예전에 저 어릴 때 출연해 주셨던 거 많이 보고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네, 요즘은 그 시니어 모델이 대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꿈은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다 나이가 먹고 늙었는데 가능하겠어요? 네네, 뭐 네. 어차피 또 협회 쪽에 또 몸 담으시니까는 또 네. 워킹 연습도 잘 하실 테고 이제 해야죠. 네, 이제 네. 워킹 연습을. 예. 네, 대표님한테 좀 많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상 피팅을 위해 룸으로 들어왔는데요. 몇 년 만이죠? 선생님 옷 입어보는 선생님 옷 입어본 거는 제가 47, 8년 전. 그렇죠. 네.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그냥 워낙에 이제 앙드레김 선생님은 아주 진짜 패션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옷을 갖다가 입는다는 게 지금 여기서도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요. 그 정도로 잘 입어보고 싶었던 옷이었어요. 과연 의상이 사이즈는 맞을지 걱정이 되는 찰나. 그런데 맞춤옷처럼 앙드레김 의상이 잘 어울리는 한지일 씨.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어울리셔가지고 좋은데요. 이번엔 거울 앞에서 제대로 포즈를 잡아봅니다. 이게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 지금. 네네네. 예, 이 정도 이 의상이 여기 이 정도 맞으시면 다른 거 남성 의상 다 맞으실 거예요. 웬만하면. 고마워요. 응? 아 정말 멋있어. 어? 네. 제가 사실 시니어 모델분들은 남자분들 출연을
안 시켰었거든요 원래 사실은. 근데 한지일 선생님은 얼굴 선과 윤곽이 워낙 또 약간 왕족 분위기, 럭셔리한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 의상이랑은 딱 매칭이 될 것 같고, 사실 이 정도 연세, 이 정도 시니어 모델분 중에 저런 인물은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응원의 말에 더욱 자신감을 얻은 한지일 씨. 한지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온 인생,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한지일로 남고 싶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는 그러면 어딘 거예요? 마이 홈. 집에 오신 거군요. 아유, 오래 걸었어. 지금은 교회가 아닌 이 집에서 살고 있다는데요.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선생님? 겸손하죠? 겸손하죠. 5평 남짓의 아담한 방. 살림살이는 없지만 깔끔히 정돈된 모습이 남자 혼자 사는 집으론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가 그거를 계속 아 이렇게 좁지 하면 진짜 좁아 보이는데 나는 이 정도면 넓어 그러니까 뭐 괜찮더라고. 마음 먹기 나름이지.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은 우리 집을 와서 아 이렇게 좁아 그럴지 몰라도 나는 대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위로해야지. 옛날에 그 미국에 살던 5,000평짜리 병이건 진짜 말도 안 되지만 난 지금이 좋아. 5,000평이 넘는 호화 저택에서 떵떵거리던 시절엔 5평 원룸도 못 얻는 빈털터리 생활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데요. 내가 건물주 할아버님인데 나를 되게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 그게 좀 넉넉하지 않은 사람 같으니까 나가죠. 거의 그냥 반값에 해주거든. 그래서 아이고 그냥 너무 싸게 해주셔갖고 편안하게 4년 동안. 주변에 도움이 없었다면 거리가 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이명규 씨. 집에 오자마자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청소가 시작됩니다. 방부터 욕실까지 구석구석 쓸고 닦기를 한참. 아침 저녁으로 집을 치워야 마음이 편하다는데요. 어느 날 일주일을 청소를 안 했는데 내 인생도 이렇게 응? 고달픈데 이 청소까지 안 하고 생각 비참하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은 깨끗지 않더라도 우리 집만은 깨끗이 하고 살자. 고달픈 삶을 잊기 위해 시작한 청소는 이제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몸을 쉬지 않고 놀리다 보면 집도 깨끗해지고 잡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이명규 씨.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번은 할 수 있겠네. 한 번이 아니라 2-3번도 하겠는데요? 선생님 세제 너무 많이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렇게 나. 왜요? 그래야 좀 잘 빨려. 세탁기까지 돌린 다음에야 자리에 앉는 이명규 씨.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집니다. 저기 세탁기 소리 한번 들어봐봐. 네? 세탁기 소리. 세탁기 소리요? 네, 세탁하는 소리. 갑자기 세탁기 소리를 들어보라니요? 저거를 들으면 내 이 안에 있는 모든 먼지, 때, 머릿속에 있는 그 나쁜 생각, 괴로웠던 생각 청결하게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그가 이토록 씻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의 먼지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저녁은 교회에서 얻어온 반찬으로 차렸습니다. 국이 없는 게 좀 아쉬운데요. 아, 일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하시고 이 정도도 괜찮으세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나쁜 걸 안 먹으니까
술 담배를 뭐 다 잃고 모든 거 다 잃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그러니까 소주를 한 병 먹으니까 잠이 싹 와. 이거구나 바로. 근데 갈수록 소주 한 병 갖고 안 돼. 2병, 3병 하다 보니까 알코올 치매가 걸려. 알코올성 치매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억 못하고 집도 잃어버리고 그러잖아. 똑같아. 술을 먹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어떤 때는 자고 일어났는데 파출소야. 와, 술 끊기 잘했지. 잊기 위해 술을 마셨지만 술 때문에 잃은 게 더 많다는 이명규 씨. 그냥 이혼하니까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다 포기해버리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강남의 그 건물 93년도 정도에 165억 엄청난 돈이 있고 93년도에 165억. 이혼 후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초호화 생활을 했지만 허랑방탕한 생활의 끝은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날려버린 공허함을 잊기 위해 마셨던 술.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던 그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뭐라 하겠냐면 하나님 제발 내일 아침에 난 눈 뜨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서우니까 난 그냥 이렇게 자다가 죽겠어요. 소원입니다. 그러고 잤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눈 뜨는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돼요. 그 심정 모르실 거예요. 아마 고생 안 하세요. 아무리 후회하고 한탄해봐도 돌이킬 수 없는 건 있기 마련이죠. 다음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TV를 켠 이명규 씨. 교회로 출근하기 전까지 주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는데요. 보고 싶은 게 없는지 채널만 돌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혹시 마음에 90년대 드라마를 재방송하는 중인데요. 들어놓으세요. 옛 드라마 보는 걸 즐기나 봅니다. 눈 높아? 우리 엄마도 눈 높아요. 얘도 눈 높아. 보시면 안 돼요. 예. 우선 그거는 만 원짜리 있냐? 좀 넣어라. 만 원짜리 있냐? 좀 넣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네. 그 내 나이 또래에 맞는 역할 나오면 그냥 내가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다 뭐 해보고 또 좋은 점 있으면 넌 그대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야 되겠다. 복귀에 대한 꿈이 있으신 건가요? 아유 그거는 뭐 대단하죠. 네. 오죽하면 옛날에 그 주인공 조금 맡아갖고 인기 끌었던 드라마 설중매에서 내가 주인공 연상군을 했는데 그 드라마가 아직도 그 대사가 그대로 기억이 나. 아직도 기억하세요? 한마디도 안 틀리고. 정말 36년 전 드라마 대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까? 아, 내 쑥스러운데 한번 해볼게. 나 혼자 상대 역이 없어도. 순식간에 눈빛이 달라지는데요. 이놈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사약을 받던 놈이랬다. 전라도 장땅으로 유배하라. 다음 어느 놈이야? 어느 놈이 한나라의 국모를 모함하고 사약을 받들 희금문 밖으로 끌고서 능지 처참하라.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온 걸까요?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데요. 누구세요? 옆집인데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소리를 질렀네. 여기는요. 네. 아파트가 아니고 이게 다 달라붙어 있는 완놈이라서 들렸구나. 평소에 이렇게 크게 안 했거든. 그러니까 몰랐는데 오늘따라 뭐 사람도 있으니까 힘주다 그렇게. 그런데 무슨 일일까? 이명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옷을 챙겨 입고는 집을 나서는데요.
그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산. 여긴 웬일일까요? 인적 없는 곳을 찾아 소리를 질러보는데요. 사약을 받던 놈이랬다. 만 백성들이 보는 앞에 능지 처참하라. 능지 처참하라. 만 백성들이 보는 앞에 능지 처참하라. 아, 안 된다, 안 돼. 연기가 뜻대로 안 풀리나 본데요. 25년을 안 했더니 녹이 슬었네. 녹이 슬었어. 지금 연기를 안 하신 지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럼 녹이 슬었어. 언제 하시고 안 하신 거예요? 95년 마지막으로 마지막 작품이 장희빈. 장희빈. 그거 하고 그냥 25년 됐네 딱. 어디 어디에 있었느냐? 다시 연기를 시작하는데 왜 말을 못해? 윤필상 저놈을 끌고 산을 찾은 등산객들의 시선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대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연기를 멈추는 이명규 씨. 오가는 이들이 신경 쓰이는 걸까요? 왜 안 하셔요? 에이, 저 사람들한테 저 방해하는 거지 그건. 조용히 산에 운동하러 왔는데 소리 질러봐. 아이, 그건 방해하는 거 안 돼. 또 몰라 또. 내 팬이라면 또 뭐 이해하겠지. 연습이 아닌 연기를 다시 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